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최근 노인 연령 때문에 여기저기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이 노인입니다. 그렇지만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노년에 대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65세가 되기 전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 일명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 노령연금도 가급적 조기에 수급하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기간 이전에 미리 신청해서,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받는 것이 낫겠다. 앞으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면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손해를 보더라도 수급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기는 조기 수급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조기 수급을 하게 되면 30% 감액되는데요. 1년에 6%씩 감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5년 앞당겨 받는 대신 최대 30%가 감액되는데도 불구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미리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명 조기연금은 손해연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한 달에 100만 원이었다면 조기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70만 원까지 확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여기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 그러니까 조기 노령연금을 타고 있는 사람은 96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100만 명이 드디어 넘을 것 같다고 합니다. 107만 명 정도 예상되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미리 타서 쓰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한 시점부터 연금을 수급받을 때까지는 소득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기간을 견디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수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55세에서 64세 이 나이에 손해를 보면서 조기 연금을 선택하는 사람 가장 많다고 합니다. 사실상 55세에서 64세 어떤 사람들은 퇴직한 연령 자체가 40대 후반 또는 50대 극초반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연령 평균이 49.4세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을 바로 구하지 못한다면 연금을 탈 때까지 최소 10년 이상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기 수령을 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커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수급 나이도 1년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한 살 늦춰졌습니다.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역시 내가 65세까지 과연 기다릴 수 있을까 걱정이 정말 많은 겁니다. 자, 국민연금 공표 통계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988년에는 440만 명 정도, 그렇지만 2024년에는 2181만 2천 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아실 텐데 임의 계속 가입자는 그나마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이지만 65세까지도 돈을 더 내겠다. 그래서 더 내고 더 받겠다 하는 분들, 이분들은 임의 계속 가입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65세 이후부터 받게 되면 조기 수령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나이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가장 많은 나이는 50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433만 4,843명. 그리고 40세에서 50대도 420만 명, 30세에서 40세는 384만 명입니다. 그 이하 30세까지 청년들 233만 5천 명 정도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역 가입자나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가입자 종류별로 가입하는 사람들 전체를 포함하면 2,180만 명입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민연금을 주겠다 하는 곳인데요. 55세부터 9만 원을 내면 경상남도에서는 만 원을 얹어주겠다. 매칭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요. 60세부터 65세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채워주는 지방자치단체 연금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정말 애매한 나이 60세부터 65세 사이에 계신 분들은 정말 한 푼이 아까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도민연금이라는 제도까지 도입되게 된 겁니다. 물론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 이 내용은 나름대로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내가 5년 동안 연금 1,080만 원을 냈다면 1,506만 원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정책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은퇴를 앞둔 50대 대부분 소득 공백 대비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까지도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제도도 있죠. 물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까지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상위 30%는 받지 못하는 것이 기초연금인데 이 기초연금 최근 논의되었던 노인 연령 기준 이것 때문에도 말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드디어 노인 연령을 논의하겠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노인 연령 논의에 첫 발을 내딛다라는 내용으로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노인 연령을 올리자 말자 그대로 두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노인회 회장이 아예 65세가 아닌 75세로 노인 연령을 바꾸자라고 했다가 많은 분들의 반발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10년을 늘려서 노인을 정하겠다 한다면 후폭풍은 정말 거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아예 나이를 바꿔버리면 이제 그때까지는 아무런 혜택들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지하철 무료로 탑승하는 것 이런 것들도 65세가 아니라 70세로 올리자 75세로 올리자 이런 논의는 공식적으로는 없었지만 이렇게 노인 연령 논의를 보건복지부에서 실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 연령을 과연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논의는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교수들,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 한국소비자연맹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고령 사회 이미 진입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노인 연령은 조정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면 노후를 착실히 준비한 분들이라면 이런 것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준비를 못한 사람 이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든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간을 가급적 연장해서 취약한 노인들은 지금 현재 65세 기준을 그대로 두면서 계속 조금씩 연장해보자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어찌되든 지금까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누구의 의견이다 이렇게 치부했던 노인 연령에 대한 논의가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 연령 기준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빨리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3세, 64세,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도 함께 겹쳐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만약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나이를 자꾸 올리게 된다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걱정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의 노후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65세 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만 지금부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은 들을 필요는 없고요. 모르셨던 분들은 계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생활과 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세세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자, 교통비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철도 요금 감면, 항공 요금 감면, 국내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 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지하철 무료, KTX 새마을호는 30%, 통근 열차는 50%, 비행기는 10%, 배는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 입장입니다.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은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경감률이 다른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경감률은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까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전화하셔서 이 내용 세세하게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소득 360만 원 이하일 때 3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지금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모두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청구되는 금액 22,000원 미만일 때 절반 50%를 감면해드립니다. 최대 금액은 11,000원인데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이 모든 것을 합친 금액 최대 11,000원까지 감면해드립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각종 공공요금 감면해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나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이런 내용들은 시설에 종사하시거나 이용하신다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그리고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재무나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여기에다가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사후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 하는 내용들이니까요. 혹시 국민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이나 상담, 교육 필요하신 분들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갑자기 노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 중에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전세, 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이렇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실 때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연금 수령액 2배 이내인데요. 최고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 여기에 일단 먼저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은퇴금융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 필요한 경제 금융 지식 그리고 은퇴 이후에 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분들 은퇴금융 아카데미 여기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은퇴금융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신용이나 부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정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1688-8114번입니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65세 이상 되면 대부분 은퇴했기 때문에 일자리 찾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노인 일자리 지원하시면 되는데요.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한번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활동, 노인 일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를 보면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발전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 이렇게 일부는 60세 이상도 있고요. 일부는 65세 이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나중에 상담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그러니까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사회활동은 나는 생활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회활동,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원대상 기초연금수급자나 60세 이상 내가 어떤 사업에 맞는지는 반드시 상담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느냐 한번 알아볼까요? 사회활동은 공익활동은 한 달에 30시간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요. 29만 원의 활동수당을 받습니다. 노노케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나이가 든다, 늙을 노자.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더 잘 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 나도 노인이고 당신도 노인이고 그래서 아파 본 사람이 더 잘 안다. 이런 활동, 그래서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이 노노케어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활동도 있고요. 공공시설에서 봉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러니까 경륜을 전수해주는 활동, 이런 것들도 모두 공익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이 사업은요.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인데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60시간, 급여는 최대 63만 4천 원,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나 장애인 거주시설, 여기에서 식사보조나 환경정리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일자리고요.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관이 선정되었을 때 실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택배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여기에서 실제 일하는 겁니다. 취업 알선형, 이 내용은요.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이렇게 관련 직종의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 연계해서 알선해드리고요. 시니어 인턴십은 민간기업 취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인턴으로 3개월 동안 일단 일하고 이후에 고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고령자 친화 기업,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 또는 우수노인 고용 기업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증형, 창업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 내가 고령자 친화 기업에 취업한다 하면 이 회사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구나, 예산 지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모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혹시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모를 때는 여러분께서 이 내용, 이 책자 홈페이지도 알려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공부해서 나에게 다시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주민센터에서 모른다면 노인 일자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1544-3388에 전화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참여, 문화활동이 필요하신 분들,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인데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별히 신청할 것 없습니다. 그냥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바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사귈 수 있고 사회 참여까지 할 수 있는 제도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경로당 특별하게 신청 없이 그냥 가서 이용하면 된다. 이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식당 가서, 커피숍 가서 음식 하나 시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키오스크 눌러라 하는데 여기에 영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분들 디지털 배움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디지털에 대한 지식, 내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 1800-009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배움터인데요. 여기에 전화하셔서 내가 실제 어디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 누림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국민인데요.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 노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노년층 60세에서 74세, 후기 노년층 75세 이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아는 사람들만 실제 활용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한국문화원 연합회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서울 704-4332-232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도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만큼 건강 수명이 길어지면서 과거에는 치매가 걸리기도 전에 일찍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치매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주위가 더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이 정보는 꼭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요. 치매 검진 지원, 선별검사, 진단, 감별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선별검사 받을 수 있고요.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가 될 때는 진단, 감별검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무엇이냐?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검사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사합니다.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검사, 치매 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협약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는데 15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단검사
필요하신 분들,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내 돈 내고 검사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진단검사 이런 정보 몰랐던 분들은 내 돈 내고 검사 받는다고 하니까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다 딸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정보는 부모님께 반드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별 검사를 보시면요,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 촬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 종합병원급은 8만 원, 상급 종합병원은 11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자, 문의하실 분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전화하시면 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해당하시는 분들 관리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료비, 약제비, 여기에서 보험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 최대 3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6만 원까지 치매 진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마찬가지 보건복지상담센터, 치매상담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르신 가장 많이 안 좋아지는 것,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 노인 안검진 그리고 개안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안검진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이 우선이고요. 노인 개안 수술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 이분들 모두 대상이 됩니다. 안검진 같은 경우에는 1차 진단은 정밀 1종, 2차 진단은 안압검사, 굴절검사, 조절검사, 각막 곡률검사 이렇게 총 4가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개안수술은 백내장, 망막질환, 안질환자의 개안수술 비용,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자, 틀립니다. 이빨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완전 틀리 만 65세 이상 윗 잇몸, 아랫 잇몸,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완전 틀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분 틀리, 치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부분 틀리 제작이 가능한 사람은 부분 틀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가 필요하신 분들 일단 먼저 치과나 병원, 의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니까요. 틀니가 필요하신 어르신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플란트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평생 2개입니다.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는데요. 의료급여 1종은 10%, 의료급여 2종은 20% 부담하시면 됩니다.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필요하신 분들 이 정보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릎도 안 좋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 중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인데요. 검사비도 주고 진료비,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폐렴, 인플루엔자 해당되시는 분들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구균은 2, 3가 다당 백신 1회 지원이고요. 인플루엔자는 4가 백신 매년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반드시 가지고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나 의원 가시면 되고요. 보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을 돌봐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혼자 일상생활 어려운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독거노인, 조손가구 이런 분들,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서비스도 있고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는 안전을 지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안부도 확인하고요.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생활안전점검 여기에다가 말벗 지원까지 해드립니다. 전화 안전지원은요. 안전한지 아닌지 잘 계신지 이런 여부를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회참여나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회관계가 필요하신 분들 여가활동이나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또는 영양교육이나 보건교육, 건강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외출하실 때
같이 동행해주는 서비스, 식사 관리나 청소 관리 이런 것들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계 서비스나 특화 서비스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독거노인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이런 분들, 독거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노인 2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질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조손가구, 장애인 모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살고 있는 집에 화재 센서나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알게 모르게 학대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에 노출된 노인이 있다면 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